심성원입니다. 준비한 그 질의를 드리기 전에 자꾸 이제 저 알박기 인사라는 얘기가 조금 나와서 한 말씀만 드리면은 저 어떻게 들리냐면은 저기 내가 알박기 인사 할 테니까 인사하지 말라 이렇게도 들려요.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 시절에 제가 원내 수석을 해가지고 그때서부터 미국식의 플럼북을 한번 해보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었거든요, 당시에. 그리고 당시에 2022년도에 대선이 치러지고 윤석열 당선인 시절에 인수위 시절이죠. 그때 인사를 했던 게 진정한 알박기 인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전서부터 작년서부터 인사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어 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아까 주호영 의원님 말씀대로 인사를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지금서부터 새로 인사를 한다 이거야말로 이거는 저도 반대하는 알박기 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작년서부터 어떤 인사 프로세스가 진행이 돼 가지고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 장관님께서 좀 소신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장관님. 네. 미국 언제 가십니까? 그건 이제 미국 측하고 협의를 좀 해봐야 됩니다. 미국 측하고 그냥 조만간에 한번 가실 예정이시죠? 예, 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대행께서 그 상무장관끼리 협의를 시켜서 예. 좀 구체적인 협의를 하도록 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의사진행 발언으로 하려다가 그냥 제 질의 시간에 말씀드리는데 행정부에서 갔을 때 저는 우리 위원장 중심으로 양당 간사 이렇게 함께 해가지고 이 의원 외교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러한 이제 관세 전쟁에 트럼프 관세 전쟁에 있었을 때 산자위 차원의 방미단도 한번 구성해서 위원장님께서 한번 다녀오시는 것을 한번 건의 한번 드려봅니다. 자, 그 권한 대행께서 지금 우리 장관에게 특별한 주문 사항이 좀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저희가 아마 어제 그 통화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지금 예. 본부처 회의하고 좀 구체적인 전략 만들고 하면서 아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제 이런 것입니다. 그 전에 이제 뭐 작년서부터 계속 이제 뭐 대경제정책연구원이나 코트라나 무역협회에서 계속해서 이제 트럼프 2기 관세 정책에 대해서 경고장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네. 트럼프 1기가 소나기였었다고 치면은 2기는 태풍을 동반한 소나기일 것이다, 장마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심지어 지금 현재 우리가 이 관세 정책을 겪고 있는 경제계에서는 이거는 거의 경제계의 핵전쟁과 같다라고 하는 이 위기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네, 공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셨던 그런 부분들, 또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는 부분들은 이러한 위험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정부가 미리 대처를 잘 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께서는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한번 해주십시오. 저희 그 통상 당국 입장에서는 그 최선을 다해서 그 트럼프 행정부하고 소통을 하고 있었고요. 지금 그동안 이제 그 여러 가지 수차례 소통을 했었지만 이제 이번에 그 상호관세 발표가 된데 거기에는 보면 저희가 바랬던 만큼 반영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지금 협상을 해 나가야 되는 과정에서는 큰 자산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금 미국에만 국한돼서 지금 뭐 워낙 급한 불이니까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당장 내일서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30% 추가 관세를 그렇습니다. 한다고 하고 있고, 히토류 수출 금지, 또 미국 농수축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리지 않습니까? 또 EU는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에 50% 보복 관세한다고 그러고. 네. 그다음에 뭐 프랑스 같은 경우는 뭐 대미 투자 중단을 고려하고 있고, 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네. 그때 우리나라의 관세 대응이 어떠한 식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는 지금 장관님의 입장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저희는 이 보복 관세 형태로 대응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처럼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이 자해성 피해가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산업계랑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대부분의 산업계가 공감하고 있는 내용은 빨리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 우리가 이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것은 안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 미국하고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주력을 할 계획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국민들은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래도 미국이 우리 FTA 체결한 그 미국이 그 미국과 FTA 체결한 20개국 중에 왜 한국에 가장 큰 관세를 물릴까? 아까 뭐 장관님 답변하실 때 보니까 뭐 일본이 원래 24%였는데 그 작게 일본은 FTA는 아니죠, 미국하고. FTA는 아니지만 1.5% 상품 무역 협정이라는 걸 예. 체결을 해서 사실상 거기도 관세를 다 0으로 만들어. 예, 그러니까요.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왜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가장 큰 관세를 매겼을까? 우리가 가장 그런 큰 무역 점에 흑자를 대해서 보고 좀 있었던 겁니다. 예? 우리가 상대적으로 가장 그만큼 그 무역 흑자를 많이 보고 있었다는 아니 겁니다. 그런 저기 숫자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 말은 네.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가 저기 2년 연속 그린필드 투자 1위를 했었지 않습니까? 네, 미국하고는 네, 계속.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 지내왔으면 우리는 그래도 조금 관세 전쟁에 있어갖고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혜택을 좀 받아야지 되는데 그런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그 큰 관세를 맞는다. 이러니까 이게 이해하는 국민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 좀 명확하게 얘기를 좀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최근에 보셨겠지만 그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그 여타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뭐 1조 달러를 투자를 한다거나 굉장히 그 큰 규모의 투자 같은 것들이 다 발표가 됐었고. 아니 그 장관님 제 질문은 그게 아니라 네. 우리나라와 미국의 동맹 그 이상의 혈맹 관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좋습니다. 장관님 말씀대로 너무 그 우리만 많이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잘 지내왔으면 우리는 조금 혜택이라도 있어야지 되는데 똑같이 아니면은 더 심하게 우리가 오히려 역차를 받았다 이러한 그 심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 저희가 지금부터 그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최대한 우리 그 산업계가 피해를 좀 그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상을 해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네.